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옆집에 계신 관계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가 의정부 교구가 이제 의정부 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올해로 이제 10년을 맞이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듣는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도 좋지만은 이제 먼저 간략하게 우리 박사님 한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박문수 프란치스코라고 합니다. 우리 의정부 교구 화정동 성당 소속이고, 저는 이제 가톨릭 신학을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신학자라고 부르는데, 특히 평신도이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평신도 신학자라는 말을 일부러 붙여서 쓰시고 부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신학자라고 하면 될 일을 제가 평신도 신학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이제 평화 쪽에 관심이 많고, 또 평화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보고 싶어서 지난 몇 년 동안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그 북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북한이라는 주제로 학위 논문도 쓰게 됐습니다. 대체로 평생 동안 가능하면 정의롭게 살고자 노력을 했는데, 또 그거는 젊었을 때의 관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평생 그 삶의 자세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태도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신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뭐 어떤 거를 하시나요? 요즘은 이제 전쟁의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우리 특히 남한 사람, 남북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겠지만, 특히 이 남한 사람들에게 어떤 트라우마를 안겼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어떤 정치 의식과, 또 저희 정평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교리와 관계가 있는데, 우리 신자분들 가운데 이 사회교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 뿌리가 혹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전쟁 때 겪었던 일들, 또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일제 말기 때 그 태평양 전쟁에 동원됐던 그 시기, 그리고 해방 후의 혼란,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그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개인적 트라우마, 그 집단적 트라우마가 돼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나니까, 이쪽 부분을 좀 깊이 탐구해서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해 보고 싶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전쟁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이제 처음 10월 31일 날 아마 총회로 공식적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정의평화위원회가. 근데 2018년까지 아마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6년 동안 정평이 초대 위원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초기 설립 때 함께 하시게 된 뭐 이야기가 있으면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교구 설립되고 나서부터 정평회가 빨리 설립돼야 된다고 그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뎌졌죠. 그러고 있던 차에 2012년 이제 새 교구장님, 두 번째 교구장님인 이기현 주교님께서 그 설립을 구체화하시고, 또 실무하는 신부님들께 그런 요청을 하셨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성직자 실장이셨던 당시에 맹재영 신부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고, 또 평신도 위원들 가운데 우리 교구 소속에 있는 평신도들 가운데 몇 분을 또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하는 역할까지 맡았었습니다. 본래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교구에서 이런 제안이 있으니까 뭐 그냥 기쁘게 참여할 마음을 가지고 그때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 처음이라서 그런 여러 가지
위원회를 세팅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입사 면접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네. 그 네. 여러분이 그 지원을 하셨는데 경쟁률이 치열했죠. 왜냐하면 의정부교가 아주 훌륭한 교구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뭘 해보시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발군이셨죠. 우리 박사국장님께서. 그래서 그냥 거의 만장일치로 뭐 더 볼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다들 좋아하셔서 이렇게 하시게 됐고, 지난 10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정말 적임자를 그때 잘 뽑았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간단히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 박사님께서는 이제 사회교리 학교 이제 그 처음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 그것들 이제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서 이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 사회교리를 이제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이렇게 혹시 지금 뭐 같이 나누실 이야기가 있으면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동안 교회 생활 해오면서 늘 궁금했던 것이 이 신자분들이 교회는 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면 교회가 이렇게 정치 문제에 관여한다. 또 신부님들이 왜 이렇게 정치에 관여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하시는 것을 수십 년 동안 보고 청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저는 왜 그런 이해가 생겼을까 하는 게 너무 궁금했고 또 그분들이 왜 거부감을 가질까 그 거부감을 갖는 원인도 제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그냥 사회교리의 본론부터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들이 그 신앙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 정의 또는 이 평화의 활동들이 성경적 근원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전통에 충실하고 특히 복음에 굉장히 충실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지시킨 다음에 사회교리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입문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성경하고 그 다음에 신자들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 과정에 주로 초점을 맞췄고요. 그 2단계에 가서는 조금 주제별로 갔습니다만 그 앞단계의 문제의식을 늘 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 신자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신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기본적인 정서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생각하시게 됐던 그 배경들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순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신앙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수준까지는 우리들이 내려가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대화의 관점에서 그 사회교리 학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고 또 다행히 많은 그 신부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여러 곳에서 그 사회교리 학교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사회교리에 대한 인식들과 지금의 어떤 부분들은 조금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때보다 안 좋아진 것 같다는 가진 것 느낌이 같아요. 드는데 그런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착각이라면 착각일 수 있는데 그 소위 이런 진보 정부나 이런 데가 들어서면 정의평 활동이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할 일이 없었느냐?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정부가 다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하고 그 맡겨놓고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정부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면 이런 활동이 굉장히 나중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정권에 대한 평가하고 우리가 하려는 일에 대한 평가까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지 정의평화 문제는 늘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정의평화 임무는 늘 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들이 결국은 오히려 이걸 악화시키지 않았는가. 오히려 요즘은
사회교류나 평화 문제를 꺼내기가 더 조심스러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뭐 어쩌면은 앞에 질문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특별한 지금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계 주교 신호들을 또 앞두고 있는 또 중요한 또 시간을 또 살고 있는데요. 이런 또 세상의 어떤 시간, 그다음에 교회의 시간에서 봤을 때 정의평화위원회가 가져야 할 뭐 고민과 역할 이런 것들이 어디에 방점이 있어야 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위기의 시기도 마찬가지인데 대체로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위축감이 있어요. 그리고 당장 이제 자기의 안전, 보건 위기 이제 이런 것에서 오는 위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이슈들을 놓치고 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또 보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 또 이런 불평등의 문제, 또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이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었던 분들이 이번에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면 드러날 수 없었던 분들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분들을 위한 옹호 활동이나 이것은 정평이가 늘 했어야 될 역할인데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활동은 우리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런데 좀 더 주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평화 문제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시기에 물론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동아시아 쪽에 이 군비 경쟁이 치열해졌고 특히 최근에는 이 남북 간의 이 군비 경쟁이라는 것, 또 무기의 성능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국방비, 특히 남한의 국방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서 이런 이제 안보 딜레마를 지금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평이가 바로 이 팬데믹 위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묻혀서 그 다른 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는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그 시노달리타스의 또 그 교회가 전체 함께 가는 시노달리타스의 길에서 교회가 사회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회에서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는 일인데 교회가 그 역할에 신경을 씀으로써 그 세계주교 대의원회가 이 주제로 삼고 있는 그 시노달리타스의 길을 우리가 같이 가고 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박사님이 갖고 있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하신 평신도 신학자의 어떤 입장으로서 이제 어떤 정평의 위원으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셨는데 정의평화위원회가 이제 사제위원도 있고 그다음에 수도자위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뭐 평신도위원들도 같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뭐 사회교리 관점에서 봤을 때 평신도의 역할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된 지점들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그 사제나 수도자하고 입장이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은 이제 생활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이슈라든지 또 신자들의 그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완적인 역할, 우리 교회 구성원들끼리 이제 함께 걸어갈 때 이제 세 신원이 있는데 그 세 신원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적어도 그렇게 보완할 수 있는 면들이 어떤 것인지를 주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교리가 우리 신자분들에게 이제 가장 줄 수 있는 큰 의미는 이 시민의식이라고 할까요? 가톨릭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자이면서 아주 훌륭한 신자에게는 되고 싶어 하는데, 신자는 되고 싶어 하는데, 이 훌륭한 신자라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이 정의평화 이슈에 대해서 그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전 많이 봐왔거든요. 그건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 올바로 신자 생활을 한다면 그건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우리의 신자들의 윤리 생활 안에서, 특히 그 사회적 윤리 생활 안에서 이 정의평화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사실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순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좀 신자 입장에서 신자들을 설득하고, 또 정평이 안에서는 또 신자들의 그런 입장들이 보완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저의 역할이라고 봐왔고, 또 평신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또 이제 뭐 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대선인데요. 이제 대선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적으로 지금 아주 예민하게 또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에 있어가지고 정평이가 어떤 소리들을 내면 좋을까요? 아마 우리가 계속 숙제로 안고 있었던 문제인데, 저희들이 사회교리 자체가 사회교리적으로 살지 않는 사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내면 우리 신자분들 가운데 아마 절반 이상은 왜 국민의힘은 싫어하고 어느 특정 정당만 좋아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지지하고 옹호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이런 대선 국면이나 이럴 때 주로 정책을 보고 그 정책에서 반평화적이거나 또는 이제 반시민 사회적이거나 반인권적이거나 한 이슈들을 얘기하는 정당은 어디나 할 것 없이 좀 비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사회교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사회교리에 입각해서 그렇게 본다는 것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신자분들의 그 오해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이제 10년을 맞이한 천주교정부교 정의평화위원회에게 이제 축하의 덕담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의정부교구 정평이, 그리고 그 정평이에서 함께 했던 많은 위원들이 달릴 길을 잘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함께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의평화가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는 지상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함께 끊임없이 이 뜻을 모아서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때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같이 길을 가도록 서로 노력해 봅시다. 화이팅! 축하합니다.